안녕하세요. 아티스타입니다. 오늘날 기계와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는 예술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세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작고 15주기를 맞이한 2021년 1월 29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일찍이 시도했던 온라인을 통해 추모식과 백남준의 유산과 디지털 문화에 관한 대담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예술과 기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찾았던 그의 삶과 예술은 감염병이라는 예측 불허한 현재의 예술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네스틱 예술의 전형을 마련한 백남준은 미래 미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아티스트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제작한 로봇 작품들과 비디오 조각 작품들, 그리고 작품에 활용된 TV나 비디오 영상 또는 레이저, 인공위성 이용은 과학과 기술, 예술을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만 특히 작품 로봇 K456은 동시대 예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포스트 휴먼과 가장 근접한 모델입니다. 백남준의 이력은 매우 독특한데요. 1932년 7월 2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백남준은 일제강점기에 중등과정까지를 국내에서 마치고 태방방직을 경영하던 부친 백낙승을 따라 홍콩에 정착해 고등과정을 마친 후 1954년 동경대 문학부 미술사학과에 입학하여 미학, 음악학,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55년 아놀드 쇤베르크 연구로 학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듬해 독일로 건너가 미넨대학에서 음악학과 미술사 석사과정을 공부합니다. 독일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볼프강 포르투너에게 2년간의 작곡 수업을 받기도 했죠. 이처럼 백남준은 오랫동안 음악을 공부하다가 미술계로 전향을 했는데 그 계기는 1957년과 58년에 청년 작곡가를 위한 음악축제에 참가했다가 전자음악가인 칼 하이츠 스톡하우젠과 존 케이지를 만나면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백남준은 1959년 스승 존 케이지에게 편지를 보내 미래의 매체로서 TV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썼는데 이는 예술 매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깊게 사색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시대적으로 50년대 초에는 기계 미학이 부각되었고 컴퓨터나 TV를 미술에 적용시키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백남준은 1961년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자 조지 마치오나스와 첫 만남을 갖고 플럭서스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플럭서스는 국제적인 전위예술 움직임으로 기존의 예술과 문화의 제도 및 경향을 부정하는 반예술, 반문화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무용, 영화, 디자인, 출판, 건축, 과학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국적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형식을 생성하고 융합하는 통합적인 예술 개념이 탄생하죠. 백남준은 플럭서스에서 단연 독보적인 입지에 있었는데 그의 작업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극단에 있으면서도 대중과의 상호소통을 이끌고 행위를 중시하는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시대적 징후들을 암시했습니다. 1963년 첫 개인전에서는 10세대의 TV와 피아노 세대, 소음기를 한 공간에 배치했고 이 가운데 피아노 한 대가 요셉 보이스에 의해 파괴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전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백남준의 첫 시작을 끊었습니다. 미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백남준은 전자기술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 소니의 포터백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을 때 뉴욕 예술가로서 백남준이 처음으로 구입했죠. 이후 1969년 전자공학 기술자이자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던 아베 슈아와 함께 100아베 신디사이저를 발명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백남준의 첫 로봇인 로봇 K456이 바로 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있어 백남준의 영향력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50년대에는 존 케이지의 영향으로 퍼포먼스에 입문했다면 60년대에는 사이버네스틱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노버트 위너와 전기 미디어를 지구촌 개념으로 설명한 마셜 맥클루언의 영향권 안에서 로봇을 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 K456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후기 작품들은 TV를 이용한 로봇 형상의 작업들이 있지만 키네틱 작업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해골 같은 형상을 한 알루미늄의 몸체에 얼굴은 라디오 스피커로 만들어진 로봇은 왼쪽 다리에 전기 제어 시스템 장치를 통해 관객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며 모터로 말을 하고 다리 밑에 바퀴로 걸을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30채널 레이더를 가진 무선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여 실제로 꽤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팔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으며 케네디 대통령, 윈스턴 처칠, 히틀러의 연설 내용 일부분을 들려주기도 했으며 인간처럼 콩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 로봇은 이듬해에 부퍼탈에서 24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상연된 이후 베를린, 스톡홀름, 런던을 걸쳐 여러 전시와 이벤트에 초대되었습니다.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그의 회고전에서 로봇은 거리를 활보하다가 동료 예술가 빌 아타스타시가 몰던 차에 치이는 퍼포먼스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백남주는 교통사고를 당한 로봇을 보며 마치 사람이 당한 사고와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처럼 앰뷸런스에 실려 로봇의 병원인 미술관으로 이송되었죠.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로봇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는 광경을 연출해 사이버네스틱의 개념을 완벽히 실현했습니다. 백남주는 이를 21세기 최초의 사고로 명명했고 휘트니 미술관으로 옮겨진 잔해는 망가진 상태 그대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술과 인간성이 대립한다는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사의 관점에서 로봇 K456은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인간 형태의 로봇 R2D2의 산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백남준이 선도한 예술과 기술의 적극적인 결합은 EAT 그룹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과 기술자,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미래의 모습은 예술과 기계, 인간과 기계 간의 접점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 백남주는 차차 지구촌 누구나 TV만 가지고 있다면 볼 수 있는 위성 중계 쇼를 통해 네트워크 아트를 펼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기체나 생명체 같은 존재로 예술을 인식시키고자 한 사례였는데요. 1984년 제야의 종소리를 대신해 새해의 문을 열었던 인공위성 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전위예술과 대중예술을 균형 있게 이루며 예술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 해의 시작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알렸고 21세기를 예고한 사건으로 기록되죠. 지금이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스타들이 개인 방송을 통해 세계 각지의 팬들과 교류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러한 일들은 판타지에 불과했습니다. 조지 오웰이 빅브라더의 24시간 감시 안에 있을 것이라 예견한 미래사회의 해 1984년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백남주는 텔레비전을 암울한 대상으로 봤던 오웰과는 달리 즐거움을 공유하고 시공간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의 수단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쇼의 타이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오웰, 당신이 우려했던 바와는 반대로 우리는 즐겁게 살겠다라는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었죠. 뉴욕의 1984년이 밝았습니다. 뉴욕은 1월 1일 정오, 샌프란시스코는 오전 9시, 파리는 오후 9시, 서울에선 2일 새벽 1시에 우주 중계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픽셀이 그려낸 도톰하고 붉은 입술이 실룩이며 굿모닝 미스터 오웰, 봉주루 모슈 오웰을 읊조립니다. 미래적인 느낌의 기계음 목소리입니다. 이어지는 쇼는 뮤직비디오와 밴드 공연, 사회자, 샴페인 축배, 코미디언들의 대담, 폭죽, 탭댄스, 즉석 페인팅 퍼포먼스와 무용, 샬렛 무어먼의 TV 첼로 연주 등 현란합니다. 뉴욕에서는 존 케이지가 선인장을 연주하고 파리에서는 요셉 보이스가 피아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한 시대의 위대한 두 예술가가 처음으로 협연을 하는 모습도 상연됩니다. 케이지와 보이스는 한 시대를 함께했던 중요한 아티스트였지만 둘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던 백남주는 위성을 이용해 협업 퍼포먼스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장면을 본 한국의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생중계에서 백남준의 예술은 고급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이 혼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설치 퍼포먼스의 장르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백남준은 비디오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찾기 위해 TV를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당신을 만날 시간이네요.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텔레비전은 우리의 뇌를 먹지요. 말해봐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난 지금 여러분의 뇌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조지, 당신은 오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봐요. 당신은 좀 틀렸어요.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은 백남준. 그가 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투스타 시리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지형도를 탐색하는 가상성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백남준의 예술과 사유를 현재적 관점에서 제고하고 그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봐야 할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디지털의 가능성에 대해 판별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가능성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술 기반 산업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작 능력과 그것의 실현을 관람하는 현장성의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아투스타였습니다.